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스펙타클했던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더라 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이 떨어졌는데 아이온큐 하나 때문에 멀쩡한 계좌 상태가 정상인지도 고민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시무시한 한 주였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진다는 발표가 나오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후속타로 나오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멀쩡하게 가다가 3대 주수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했고, 마켓맵으로 보면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 계좌 역시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삼슬라와 3온큐 스크린샷은 남기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큰 돈이 사라지면서 이날 느꼈던 감정은 정말 8월 5일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미 센 걸 맞아봐서 그런지 황당하긴 했지만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고, 이렇게 떨어진 날 돈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약간의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양도세를 내후년부터 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아이온큐 3배를 내년에 매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버티다가 그동안의 수익이 망가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빨리 팔고 양도세를 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이럴 때 팔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는데 바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 같다더니 바로 다음날에 나온 물가지표들이 나쁘지 않다면서 다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런 상황을 견디는 멘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은 했어도 일단 미국 경제는 강하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한 게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할 것 같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회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통계, 여지껏 100%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방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2020년 팬데믹과 2022년 러우 전쟁, 금리 인상으로 짧은 기간 엄청난 하락장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10년 주기설의 대폭락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와야 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3대 지수는 4월에 한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우, 나스닥, S&P 500이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했고요. 마켓맵을 일주일로 봐도 순탄한 주간은 아니었습니다. 반등하는 것 같았던 반도체도 다시 하락하고, 테슬라도 하락하고,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로 다 옮겨서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다우지수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모자지간에 불신을 싹 틔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사는 이런 것들을 스크랩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 블로그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런데 나이키 기사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나이키를 제가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CEO 교체 후 첫 분기 실적 선방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원래 나이키를 제가 꾸준히 보면서 $100 밑에서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라 배당률이 2%를 넘어가 버려서 매력적인 구간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배당금 또한 매년 10% 가까이 꾸준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의 주가가 회복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면 코인 계좌는 지난주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데, 코인 시장은 휴식이 없어서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대 수익률이고요. 투자금이 크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고 하나의 자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메인 계좌는 한 주간 엄청난 난리가 있었는데 수익률이 지난주 80%에서 95%로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정리하면서 놀랐고요. 왜 이러지 하면서 지난주와 비교를 했는데 모든 종목이 떨어져 있는데 아이온큐 주가만 올라서 지난주 33달러였는데 44달러가 되어 있는 게 원인입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가 확실히 과열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야 할지 비중을 줄여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결정이 나면서 리츠 주식인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와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는 배당금이 10%가 넘어요. 그래서 12달러 이하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리얼티 인컴은 또다시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당 관점에서 그렇고 그냥 테슬라를 한 주라도 더 모아야겠다는 마음도 큰데 매월 주식을 모아가는 입장에서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은 얼마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비중을 조금 줄이고 테슬라를 살까 리얼티 인컴을 살까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을 봤는데 아이온큐 주가를 훨씬 높게 바라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빨리 오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천천히 올라주길 바랬는데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는 정말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로드맵이 지켜지느냐 마느냐. 요게 지켜지면 대박이 나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그냥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면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계속 가져가야 할지 비중을 줄여야 할지 그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다른 양자 컴퓨터 기업들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모아놨는데 일단 모두 등락이 너무 심하고 과열된 건 사실입니다. 모두 적자 기업이고 매출도 없고 그나마 아이온큐가 가장 상황이 괜찮은데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될 것인가? 아까 그 로드맵대로 될 것인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무조건 쪽박 차는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걸고 돈이 몰리고 있는 분야라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면 초대박이 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뜬금없이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테슬라 2배 TSLL 배당금이 들어와서 저는 몰랐어요. 이게 배당금이 있는지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그러면은 TSLT를 다 팔고 TSLL로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레버리지맨 정우영이라는 분의 채널을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배당금이 주가를 갉아먹으면서 주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름 장단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TSLT가 운용보수가 비싼 건 사실인데 그냥 천천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장 급한 돈이 아니면 손절하지 마시고 잘 버텨보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물려있는 속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나가다가 다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이번 주 32달러 정도까지 갔을 때 이 계좌에서 49주를 매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정상 못했는데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쓰리온큐와 삼슬라는 이번 주도 스펙타클 했는데 그 난리가 났으니까 멀쩡할 리가 없죠. 일단 쓰리온큐 지난주 수익률이 원화 기준으로 1616%였는데 수익률이 3000%를 넘었다가 다시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저도 궁금하고요. 삼슬라도 수익률이 800%를 넘겨서 두 번째 템베거를 구경하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잠시 주춤하면서 하락했지만 수익률 자체는 지난주보다 높습니다.
정말 이런 변동성에 1,000만 원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렇지 않게 방관하는 제 스스로가 놀랍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건 너무 위험해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음은 테슬라를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에 대한 답으로 아버지께 추천을 해서 매수한 상황을 지난주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4% 넘게 하락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좋은 선택이었고, 저는 지금도 테슬라를 한 주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추천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누군가에겐 노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 일단 적금 대신 ETF는 그냥 무지성으로라도 모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예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오늘이 제일 싸다 하는 마음으로 모아가야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세일이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모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별거 없었던, 그냥 사는 게 이렇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번 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